자, 김영주 의원이 내일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됩니다.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현재 무소속인데 내일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을 때와 함께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나서의 모습 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일 입당하는 김영주 의원. 진영 논리보단 소외계층 문제 등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주로 해왔다.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 바꿔보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성취윤 위원님, 예. 이 김영주 의원이 좀 놀랐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만나서 올 때 본인이 발의했던 법안을 다 줄줄이 외우고 왔대요. 이런 법안을 하셨었죠. 이런 법안을 내셨죠. 이런 게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마음에 본인은 이제 감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사실 그제인데 바로 지금 월요일 날 입당을 하는 거니까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봐요. 글쎄요. 법안을 다 외워온 것에 감동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영주 의원께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 장관도 하셨죠. 예, 장관까지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하신 분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간다. 전 우리가 방금 그 탈당 기자회견에서 봤던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말조차 저는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 의원을 영입하는 거는 영등포 그 지역의 상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저번 총선 때 나왔던 분이 문병호 전 의원인데 그분이 국민의힘을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도 원래 그 지역구도 아니었고 원래 인천 지역구였는데 지난 총선 때 거기에 투입된 거였고 그분도 지역을 관리를 하다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마땅한 선수가 있지 않았고 근데 지금 또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신인 선수들 이미 가서 준비하고 있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컷오프 시킬 예정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가 뭐냐 국민의힘도 가차없이 컷오프를 하는데 반발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이슈화되지 않는 원외 중심으로 컷오프를 하고 있고 예. 민주당은 아무래도 다선 의원들 좀 굵직굵직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를 하다 보니까 좀 잡음이 커지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도 그렇게 공정하진 않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김영주 의원은 글쎄요 저는 만약에 그냥 무소속으로 머물러 계셨다면은 그분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좋은 소리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반응을 직접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채용 비리, 또 음주운전, 성비위 이런 5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는 50점 감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또 게다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내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 봐 주십시오.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든가 상임위에서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김영주 같은 합리적으로 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그렇게 모욕 줘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 놀랍지는 않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도 동료 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김영주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채용 비리 등등에서 0점 받은 부분, 50점 만점 중에 0점을 받아서 안타깝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김영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잠깐 그 또 해명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지금 했던 것처럼 채용 비리, 음주운전 등에 해당될 때는 50점 감점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영주 부의장은 소명 못했다고 0점 처리했다고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많이 급했던 것 같다. 저런 얘기까지 다 끝난 마당에 하는 거 봐서는요. 채용 비리 관련해 조사받은 적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서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9대 20대 때 끝나간 다 끝난 얘기다. 자, 송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분이 상대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점수를 또 이제 공개를 했어요. 저렇게 0점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기분이 이제 끝까지 이제 상한 상태에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짐에도 예의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혀 그 헤어짐에 대한 예의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과 판박이인 사례가 8년 전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진영 의원. 그 당시에 3월 20일에 탈당을 해서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서울 용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이제 4선째를 했죠. 이때 이제 진영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물론 탈당을 해서 상대당으로 갔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그 당시에 비판은 했습니다. 예. 비판은 했지만 진영 전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흠집이나 뭐 치부를 들어서 네거티브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헤어짐의 예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국회 부의장은 당내 의원들이 경선을 해서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김영주 의원을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뭐 비위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하위 20%가 아니었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런 어떤 하위자로 분류하는 것이나 이제 와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자가당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헤어짐의 예의를 지키고 어떤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양을 지켜주십사.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탈당을 한 의원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그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 중에 일부가 당원들도 함께 같이 동반 탈당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화가 됩니다. 해당 지역의 당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발적인 탈당인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한 탈당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이 탈당을 권유한 사람이 김영주 부의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이 지금 뭐 일부 의원이 탈당을 권유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김영주 부의장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통상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은 명분 없는 탈당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김민석 의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그래놓고 그런 겁을 주는 말을 한다고요? 국민들께서 보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예, 서 시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저런 식의 반박이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김민석 의원이 굳이 총선 상황실장으로서 오늘의 발표를 한 건 좀 납득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지금 지역 기반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는 얘기인 예. 잔인한 셈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고 보통 당에서 저런 어떤 대외적인 공표를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뭐 탈당 의원들, 그러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 김영주 의원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16년 동안 그 지역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개인적인 인연이든 정치적인 인연이든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당원들과의 어떤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던 치더라도 보통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이 본인은 탈당을 하더라도 그냥 선택에 맡기거든요. 야, 너도 무조건 나와야 돼.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렇죠. 그렇기 그 때문에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 그냥 순수한 당원도 계시겠지만은 나중에 기초의원도 해보고 싶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정치적인 향로를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저는 발표한 부분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지역 기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군요. 오늘 상당히 다급하고 있구나 지금 민주당이 약간 예.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 봅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이 또 한 명의 전략 공천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인데, 자, 박민식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역시 인원의 재배치 같은 것은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박민식 의원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을 당을 대표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강서라는 곳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고 주권자인 시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예, 강서, 갑, 을병이 모두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허엄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이 출마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박민식 전 의원, 전 장관을 이곳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박민식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강서울에 싸워 승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한강품이 시작되는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의 조각인데 거기서 한번 최선을 다해 싸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마무리됐고 이제 3분의 1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죠. 한동훈 장관이 여러 지역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대위원장에 출마하자마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일단 내일부터 충남 천안, 모레는 청주, 그리고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경기 수원, 경기 성남, 경기 용인. 자, 보시기에 이 동선, 이게 충남에서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정치인의 목표를 보려면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동선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항상 호남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첫 유세 일정지는 호남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바로 중원 승부를 먼저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 보기부터 공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지라고 흔히 얘기하는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뒤로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지역 가능성이 높은 거, 즉 중원을 먼저 공략하겠다. 충남, 천안, 충북, 청주를 대상으로 한 다음에 바로 그다음에 지금 가장 접전지로 우리가 불리는 이른바 경기 남부 벨트, 수원 벨트를 찾아서 성남, 용인까지 한다면 사실 저희가 전략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박문규 전 장관까지 전략적 배치를 했고, 거기 또 이제 맞상대들도 굉장히 양향자, 그다음에 화성 같은 데도 이준석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지역이 되고, 또 경기 성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갈 수 있는 바로 그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중원부터 공략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온 다음에 그 상대당의 핵심 지역인 남부벨트에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가져보겠다. 그 전략이 저 동선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 그 법무장관 시절에도 우리가 하도 전국을 광포해가지고 동훈 여지도라는 연설까지 했잖아요. 앞으로 이번 총선 동선도 주목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선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전국적인 유세 일정이나 지원 일정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